선생님, 우리 아빠가 잡혀갈까요? 그날 오후 브루클린 공립초등학교 203호 교실에서 들려온 10살 루이스의 목소리였어요.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셸 토마스입니다. 이 학교에서 13년째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매일 3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교사였죠. 그런데 2024년 가을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해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가족이 추방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왔는데 정작 아이들은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작정 유튜브를 켰어요. 평화적 시위라고 검색했는데 갑자기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200만 명이 모였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은 기적이었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시위가 끝난 후 쓰레기를 하나하나 줍는 시민들, 심지어 경찰관들과 포옹하는 시위대의 모습까지. 이게 정말 시위였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대학생의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분노했지만 증오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원했지만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수백만 개가 모이면 태풍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희망의 모습이었죠. 영상 속에서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촛불 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요. 우리도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저는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로버트 존슨 교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셸, 무슨 일인가요? 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열고 싶어요. 아이들의 가족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미셸, 교사로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학교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수학교사 캐롤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고, 체육교사 마크는 시도해볼 만하다고 응원해줬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역사교사 데이비드였어요. 미셸, 이 영상 정말 대단하네요.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미국 독립전쟁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은 왜 싸우지 않아요?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나도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PTA 모임에 참석했어요. 학부모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는 2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가족과 헤어질까봐 매일 불안해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히스패닉계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도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 집회처럼 말이에요.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마리아 로드리게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매일 울어요. 아빠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백인 학부모인 제니퍼 윌슨도 우리 아이 친구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해볼까요? 촛불 집회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해봐요. 마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평화롭게 해야 해요.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브루클린 시청 앞에서 작은 집회를 열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촛불등을 나누어 주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다음 주 교직원 회의에서 저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너무 위험하다, 학교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데이비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이건 시민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미술교사 린다도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촛불등을 만들어 보겠어요. 예술과 시민의식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예요. 음악교사 톰은 평화로운 노래를 준비해 보겠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영어로 번안해서요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교장도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절대 폭력적이지 않게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만 진행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겠어요. 드디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브루클린 시청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만든 종이 촛불등을 상자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루이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했던 50명이 아니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학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 교사들,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나타났어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쓰여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아들과 함께 와서 우리도 미국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루이스, 소피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직접 만든 촛불등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 누가 만든 거야? 한 시민이 물어봤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하고 싶어서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루클린 공립초등학교에서 13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셸 토마스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교사였어요. 그런데 제 학생들이 매일 울면서 우리 가족이 헤어질까봐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의 한숨이 들려왔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촛불 집회를 알게 되었어요. 200만 명이 모였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그 기적적인 집회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건 주먹이 아니라 촛불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작은 촛불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이 거리를 밝힐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마이크를 건네드렸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80세예요.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오늘 이 아이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평화롭게 서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We Shall Overcome을 불렀습니다.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우리도 희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집회가 끝난 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웠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열심히 치웠어요. 선생님, 우리 성공했어요. 루이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성공이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한국인 유학생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촛불 집회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수연 씨는 2016년 실제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다음 토요일 집회에서 수연 씨가 무대에 올랐어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또렷한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7년 전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고등학생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저는 17살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시위에 참가했죠.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위라고 하면 폭력적인 이미지만 떠올랐거든요. 수연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평화로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한 시민이 질문했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수십만 명이 사용한 광장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웠거든요.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제대로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 하나 놀라운 건 경찰관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엔 서로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관들도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경찰관과 시위대가 서로 고생했다며 악수하는 모습도 봤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감정에 차올랐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배웠어요.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를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보는 게 민주주의예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았나요? 네, 정말이에요. 물론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적었을 거예요.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촛불의 힘은 밝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쉽게 꺼질 수 있다는 연약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평화롭게 행동했어요. 폭력을 쓰는 순간 우리의 촛불은 꺼져버리니까요. 그날 집회 참가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수연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선생님.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걸요. 세 번째 집회를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미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해요.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되어 온 집회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번엔 취소하는 게 좋겠어. 캐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데이비드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수연 씨의 조언을 듣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 충돌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더욱 평화롭게 대응하자고요. 토요일 당일 브루클린 시청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쪽에는 400명 정도가 모였고 맞은편에는 200명 정도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치했어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라. 우리도 미국인이다. 양쪽에서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온 피켓을 꺼냈어요. 폭력은 희망을 꺼뜨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리 만들어준 작은 팻말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시민입니다. 평화가 답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그 팻말들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본 맞은편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 중년 남성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처음엔 시비를 걸러오는 줄 알았는데 그가 한 말은 의외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네요. 우리도 아이들 때문에 나온 건데.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에요. 혹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톰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이 무서웠어요. 우리 동네가 변하는 게 무서웠고요. 저도 무서워요, 톰. 제 학생들이 가족과 헤어질까봐 무서워요. 서로 무서워하지 말고 대화해봐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대화했어요. 처음엔 각자의 입장만 고집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톰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네요. 저희도 폭력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집회가 끝날 때쯤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양쪽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며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보지는 않게 되었어요. 루이스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 루이스야.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어. 중요한 건 그 걱정을 서로 나누는 거야. 그날 저는 한국의 촛불 정신이 정말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촛불이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가져왔어요. SNS를 통해 우리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시카고, 시애틀, 필라델피아, 심지어 텍사스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메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사라 김슨이라는 분이었어요. 미셀 선생님,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매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촛불을 들고 싶어요. 페이스북에서는 해시태그 CANDLEFROMKOREA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미국에서 재현하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선생님, 다른 도시 사람들과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함께 집회를 해보면 어떨까요? 화상통화로 집회를요? 네, 각 도시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우리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전국 5개 도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브루클린 시청 앞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다른 도시들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시카고가 먼저 나타났어요. 사라 선생님과 2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브루클린. 시카고에서 인사드려요. 사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시애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가 차례로 연결되었어요. 각 도시마다 100명에서 300명씩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 여러분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평화는 가능하다. Peace is possible.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사람들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대표자가 한 명씩 발언했어요. 시카고의 사라 선생님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애틀의 마이클 목사님은 한국의 촛불 정신이 미국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라고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필라델피아에서 참여한 고등학생 제시카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17살이에요. 수연 언니와 같은 나이죠. 7년 전 한국 고등학생들이 역사를 바꿨듯이 우리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CNN에서도 짧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 교사들의 평화 시위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론 보도가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그날 밤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의 촛불이 태평양을 건너온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 번져나가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평화의 시민 수업을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자는 거였어요. 미셀,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제 교육으로 발전해야 할 때 같아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을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업날 아이들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경험한 일들이 아이들에게도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루이스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소피아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도 제 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촛불처럼 작아도 많이 모이면 밝아져요. 평화롭게 하는 게 더 어렵지만 더 멋있어요. 우리도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오늘 배운 걸 기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만의 약속을 만들어 볼까요? 저는 칠판에 큰 종이를 붙였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신의 다짐을 적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평화롭게 해결하겠어요.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들어주겠어요. 촛불처럼 희망을 나누겠어요. 마지막에 루이스가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적었어요. 촛불은 국경을 넘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한 시위나 집회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교육이었고 성장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평화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촛불 정신이 미국에서 이렇게 꽃피우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난 3개월을 돌이켜봤어요. 평범한 교사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있었고 동료 교사들이 있었어요. 수연 씨 같은 멘토도 있었고 전국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의 정신이 있었어요. 7년 전 광화문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씨가 태평양을 건너 브루클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촛불은 정말로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정신을 이어갈 거라는 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구호나 큰 힘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촛불이에요. 그 촛불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은 촛불 하나씩 들어보세요. 혼자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촛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